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지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에서는 고지 의무가 문제가 많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 가입 전에 보험 가입자는 본인의 어떤 치료 기록이나 어떤 그 경력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되는데요. 서면으로 이제 예 아니요 또는 이렇게 기록들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잘못 알렸거나 또는 알리지 않아서 문제가 되면 그때 이제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보상을 면책하는, 보상하지 않는 그런 어떤 그 결과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지 의무로 문제되고 실무에서 다툼되고 조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과연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알려야 되고 또 어떤 것은 알리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지 의무에 대해서 사실 깊이 들어가면 좀 복잡해요. 법률적인 상법을 좀 이해해야 되고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최대한 뭐 쉽게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좀 어려울 수 있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 제가 처리했던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사례는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그 전날 대변에 이 피가 확인이 돼서 혈변이죠. 확인이 돼서 이걸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걸 검사하는 과정에서 암이 발생이 되고 또 암으로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 이르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보험회사는 고지 의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던 거고요. 또 피해자의 그 의뢰를 받아서 제가 조사한 결과 고지 의무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결이 나서 보험금이 지급됐던 또 성공 사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보험 가입 전 대변의 피 미고지 고지 의무 위반인가요? 대장암 사망 질병보험금 청구했던 실제 사례입니다. 자, 2017년도 3월에 경남 양산의 이제 병원 소재인데요. 이 병원에 2017년 3월 25일부터 대장암으로 치료 도중 사망한 사고입니다. 사망한 우리 피보험자가 사실은 젊은 사람이세요. 저보다 더 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이렇게 일찍 또 암을 발견하고 완치 못하고 암으로 이렇게 먼저 생을 떠나서 참 안타까웠던 사건입니다. 그래도 이제 유가족들은 가입한 보험이 있기 때문에 그 보험금 청구에 따라서 그 권리를 또 주장하게 되는 거죠. 보험 증권을 보면 2014년도 8월 1일날 가입을 해요. 그리고 질병사망보험금이 2천에다가 추가로 1억 4천. 야, 암 진단금 없는데 이 대장암으로 사망에 이르렀으면 이제 1억 6천의 보험금을 받는 거죠. 근데 보험회사는 조사해보니까 8월 1일인데 전날 그 대변에 피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검사를 해야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알리지 않고 다음날 보험 가입한 거 아니냐. 그래서 고지 의무 위반이다.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라고 주장했던 사건이죠.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보험 가입 전의 주요 치료 내용은 뭐 손가락 열린 상처, 뭐 두드러기, 뭐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설령 그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질병사고 입원 청구에는 질병 사망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무관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2017년도 이 그 중앙병원의 외래에서 전날이죠. 보험가입이 8월 1일인데 7월 31일 날 흑색 변이 발견됩니다. 진료 기록지를 보니까 대변에 P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보험회사는 고지 의무 위반이다라고 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날 이걸 알고도 다음날 보험 가입했다. 이거 고지 의무 위반 아닐까요?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볼 때는 이 대변의 P가 나중에 확인돼서 대장암으로 확인됐고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건 고지 의무 위반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험이라는 것은요, 피해자를 보호하는 상법의 강행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우리 상식에만 의존해서 고지 의무를 판단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고지 의무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이 사건은 또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지 의무 판단. 자, 고지 의무는 계약 전에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거나 또 이러한 사항에 부실고지하지 아니할 의무를 말합니다. 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내용들을. 보험회사가 이 중요한 사항들을 알았다면 이거 계약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또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하지 않았을 어떤 그 정도에 준하는 중요한 사항이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흥행 요건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보험자 입증 책임, 보험자가 고지 의무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자가 고지 의무를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대변의 P를 보험회사가 입증했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입증 책임을 다한 거긴 맞죠. 자, 질문표. 이 중요한 사항인데요.
실무에서는 중요한 상황이 어떤 게 중요한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질문표라는 것을 통해서 고지 의무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피보험자의 전문가 아닌 이상 보험계약 체결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질문표를 가지고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을 합니다. 추정이라는 것은 또 반증이 있으면 다시 반대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자, 대법원은 이 질문표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입니다. 자, 중요한 그 질문표를 보니까요, 질문표에 다른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여기에 예 아니오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아니오를 했겠죠. 보험회사는 이걸 이제 고지 의무 위반을 했던 건데, 그럼 살펴볼게요. 질병을 확정 진단받은 것도 아니고, 입원한 것도 아니고, 수술한 것도 아니고, 투약한 것도 아니고, 치료한 것도 아니에요. 이 그 대변 피해 관련해서요. 질병 의심 소견인데 이 의심 소견에 대한 의견을 그 질문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행히도 이분이 대변의 피해를 확인했지만 단순히 뭐 여러 가지 그 장애 피가 나면 또 대변에 피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대변에 피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대장암으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분은, 이 피보험자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은 사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고지 의무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던 사건이죠. 제 시간 좀 체크하느라고요. 자, 2014년도 7월 30일 날 이 대변의 피가 그 의심송이 있는데 이게 피보험자 상기 진료 관련하여 어떠한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은 바가 없으므로 2014년도 7월 30일 날 진료받은 사실은 질문표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게임은 끝났는데 조금 더 이제 제가 그 고지 의무에 있어서는 보험회사가 너무 민감하게 보기 때문에 예비적인 주장으로 고지 의무를 언제 봐야 되고 또 이 대변의 피해를 쉽게 고지 의무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예비적으로 주장하게 된 거죠. 2014년도 7월 31일 날 진료받은 사실이 651조 상법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중요한 사항이 되려면 질문표에 해당돼야 되는데 질문표에 해당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것은 앞서 한번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표 1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두 번째, 또 피보험자가 고의 중과실이 있는지. 이 대변의 피를 알면서 이거 대장암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 알리지 않으면 큰일 날 텐데 하고 정말 그랬었느냐, 이걸 알리지 않은 게 정말 고의 중과실이 있느냐, 의도적으로 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관계를 파악해 볼 때에는 이번에 이제 외삼촌이 보험을 가입한 건데 삼촌이 여러 차례 이제 보험을 얘기했던 거고, 그 시기에 맞물려서 대변의 피해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거고요. 또 나이가 30대 초반이었는데 당시에 뭐 암까지 걸려가면서 걱정해서 암보험을 1억 6천을 가입해야 되겠다 라고 판단하고 가입을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중대한 과실, 현저한 부의주의로 중요한 사항을 존재를 몰랐거나 제대로 중요한 판단을 못했던 이런 과실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고의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걸 입증은 또 보험에서 해야 된다는 게 예비적인 주장이었죠. 그래서 고지 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걸 주장했던 거고요. 또 세 번째, 제척기한 경과. 보험자가 그 어떤 이 고지 의무에 대해서 안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고지 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1개월이 좀 넘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시점을 손해배상서 보고서가 들어온 시점으로 보고 뭐 그러기 때문에 시점에 대한 다툼이 있지만, 여하튼 보험금 청구하고 1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그 시점에 대한 다툼에 따라서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알았부터 1개월 넘었으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고지의무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게 이제 세 번째 주장이 된 거죠. 또 나중에 또 새로운 사례도 말씀드리겠지만 3년이 경과해서는 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험 계약하고 3년이 넘어가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고, 보험 계약을 해지 못하면 보험금도 지급을 해야 돼요. 면책을 할 수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인데 나중에 또 새로운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그 사례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사실들을 검토해 볼 때 피보험자가 진료받은 사실을 보험사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만약 이 사건 사고 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개월 경과했다면 제척기간에 따라서 고지 의무 위반을 보험사는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또 네 번째, 보험사고 발생한 후라도 여기에 있는 계약에 따라 해지하였을 때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계약을 해지해야지만이 반환 청구할 수, 해지했을 때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는데 해지를 못하면 보험금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건도 있으니까요. 고지의무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또 이게 이 사건의 그 대변인 P가 대장암하고 상당한 인관계 있는지를 또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험회사는요. 대변인 P가 있다고 해서 모두 다 대장암이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대변인 P가 대장암이 걸렸던 결정적인 상당한 인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있었다는 것을 보험회사 입증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요 위장관에 출혈이 있음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도 대변은 이제 붉은색 그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혈변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거를 암으로 단정할 수도 없고 인관계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지어보면 중앙병원에서 내원한 이 대변인 P 어디에도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은 게 명백하고 이로 인해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보험에서 주장한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예비적 주장까지 해가지고 보험회사에 주장을 했습니다. 자, 최종 사망보험금이 1억 6천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제 손해사정서를 가지고 심사하고 검토한 결과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1억 6천이 전체 다 지급됐던 사건입니다. 정말 다행이죠. 유가족들에서 입장에서는 이 보험금이 전체 다 위로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보험금 지급 못 받을 뻔 하다가 받게 돼서 그나마 위로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보험회사는 고지의무를 조금 과하게 폭넓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법원은요 상법에 이런 강행 규정들이 여러 있기 때문에 여러 예비 주장을 거친 것처럼 그 중에 하나만 해당이 안 되도록 고지의무로 주장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는 고지의무를 엄격하게 타이트하게 본다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보험사 고지의무라고 해서 고집지 말고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고 정말 고지의무가 맞는지, 그렇지 않다면 본인의 보험금을 청구해서 잘 수령하고 권리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